그랄TV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전에 우리가 보던 숲속 수의사의 자연일기 한 편을 또 보려고 합니다. 다케타즈 미노루가 지은 숲속 수의사의 자연 관찰일기지요. 9월 낙엽 밑에는 하늘의 별보다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낙엽 밑에 하늘의 별만큼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지요.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9월은 바쁜 달이다. 추운 고장에서는 각종 절임, 과실주, 된장, 탁주 등을 저장고에 따로 보관한다. 대개 지난 해에 만든 음식이지만 몇 해 묵힌 것도 있다. 추운 지방에는 집 어딘가에 이런 저장고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부엌 밑이나 차고 아니면은 집 밖에 아예 월동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대개 반지하로 만들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한 식료품 저장고인데 겨울이 끝날 무렵에는 근처의 연못이나 앞들에 양동이를 놓아 얼린 얼음을 저장고에 들여놓아 여름에도 빙고로 쓴다. 친구 M의 저장고에는 좋은 물품이 많아서 언제나 이맘때면 어떤 것이 공개될지 기대된다. 그런데 그의 아내 말로는 저장고를 관리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저장고가 넓어서 청소를 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 안에 물건들을 여름과 겨울에 쓸 것들을 구분해서 그때그때 옮겨야 한단다. 특히 농작물의 수확기에는 제대로 간수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호카이도에는 일모작만 가능해서 모든 농작물의 수확이 가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나는 휴 하는 한숨으로 그녀의 누구에 조금이나마 동정을 표했다. 계절의 변화는 홋카이도에 사는 야생동물 모두에게 같은 시련을 강요한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점점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게. 나는 건성으로 대꾸하고는 카메라를 창가에 설치했다. 창 바로 앞에 주목 열매가 빨갛게 익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는 이것이 주목 열매예요. 홋카이도의 신사에는 이 나무가 참 많다. 우리나라도 많이 아파트 같은데 화단에 쭉 잘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 열매가 주목 열매고 주목나무예요. 농가의 뜰에도 많이 심는데 주목으로 신관이 예식을 행할 때 오른손에 드는 가늘고 긴 널빤지인 호를 만든다. 딱히 주목이 성스러운 나무라기보다는 겨울철에 푸른 나무가 귀한 고장이다 보니 주목의 푸른 잎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이리라. 내가 여기에 이사 왔을 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마을의 농부 몇이 주목을 2그루나 실어다 뜰에 심어 주었다. 그 나무가 지금 30년을 자라서 올해도 빨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아내가 점점 모인다고 한 것은 곰쥐가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지만 내가 그러게라고 대꾸한 것은 곰쥐가 아니라 주목에 찾아드는 들새들의 수가 불어나고 있다는 얘기였다. 9월에 들어서자 곤줄박이 한 마리가 찾아왔다. 빨간 열매를 물고 어딘가로 나르고 있다. 곧 이어서 박새 2마리와 동고비도 열매를 찾아 날아들었다. 청설모와 다람쥐도 찾아왔다. 직박구리 3마리가 가세하자 나뭇가지에 달린 빨간 열매의 수가 부쩍 줄어들었다. 얘네들이 전부 이거를 따서 갖다 보관하는 거예요. 겨울을 날려고. 모두들 당장 먹기보다는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게 들새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썰렁해진 주먹가지를 보며 곰쥐의 짓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범인은 들새들보다 쥐일 것도 같았다. 많을 때는 밤중에 5마리나 몰려온 것을 봤어요. 라며 아내는 틀림이 없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목격했다는 곰쥐를 한 번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해서다. 다시 말하면 곰쥐들은 자기들에게 먹이를 꼬박꼬박 가져다주는 아내와 낯선 나를 가려가며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 바로 옆에는 태어난 동물을 위해 먹이대를 설치했는데 이곳에 아내가 매일 먹이를 놓는다는 것을 곰쥐들은 아는 모양이다. 자기 딴에는 아내를 가족으로, 나를 남으로 여기는 걸까? 있어요, 있어. 아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현관을 나서면 발소리에 모두 어디론가 달아나고 없는 시기다. 그래서 나는 곰쥐와는 아직도 안면이 없다. 어쨌든 집들의 주목 열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앞을 지나던 친구 M이 그 꼴을 보다 못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다 따먹히기 전에 미리 따놓으라고 했잖아 라며 핀잔을 주고 지나갔다. 그래서 나도 야생동물이 되기로 마음먹고는 나무에 사다리를 세웠다. 동물들이 다 따가기 전에 나도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다. 나는 그 주목 열매로 과실주를 만들자고 M하고 약속했던 것이다. 아이누족은 이 과실주를 아에포라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 마시거나 이뇨제나 각기병 치료제로 쓰는 지방도 있다. 그런데 주목의 씨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미국에서는 식물 중독 사고의 베스트 3위에 속해 있다고 한다. 서너 알만 먹어도 치명적이라는 설명을 읽고 M과 나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었다. 알코올 도수 35도의 소주 속에서 우러난 주목 씨의 독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M도 나도 약간 취기가 돌 정도로 마셨으니 지금 천국에 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그건 그렇고 지구 위의 어떤 종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 많은 야생동물들에게는 그다지 해가 되지 않는 자연의 조화에 새삼 놀랄 뿐이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담은 주목 열매 과실주는 별로 맛이 없었다. 선생님, 올해에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키무이에 살고 있는 구보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연어가 하구에 모여들고 있다는 보고다. 여기까지 주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낙엽 밑에는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생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얘네들은 살고 있다라는 또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숲속에서 자연일기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관찰해가지고.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일기를 쓰셨나요? 하루를 정리할 시간인데 일기 쓰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